원래 비가 오는 날에는 공산성 성곽 밝기가 없고 방문자 센터에서 공산성 달밤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또 오신 분들이 그래도 너무 아쉽지 않냐, 공산성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또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먼저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공산성은 아시다시피 2015년에 무령왕릉과 함께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죠. 근데 주로 공산성이나 무령왕릉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백제를 많이 생각하고 이곳을 찾으시는데요. 사실 이 백제라는 나라가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에서는 가장 먼저 멸망한 나라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저희한테 좀 강하게 남아있는 게 저에게는 되게 아쉬운 점인데요. 그래서 제가 공산성을 관광객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때에는 오늘은 삼국 중에 가장 먼저 멸망한 백제가 아니라 64년 동안 공주라는 곳에서 수도를 있었던 백제라는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공산성 안에 존재했을까를 우리가 좀 상상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해설을 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공산성 성벽을 걸으시다 보면은 산성이기 때문에 금강을 조망하실 수가 있고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의 관광객분들은 저한테 삼천궁녀가 떨어진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삼천궁녀는 부여의 또 낙화함이라는 다른 곳이잖아요. 이런 이미지가 백제의 주 이미지가 돼 있다는 게 제가 좀 실망스러운 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학자들이 이제 와서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삼천궁녀가 정말 맞는 이야기일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공주는 세종시로 땅이 일부 편입이 되기도 하고 바로 옆 동네인데 아무래도 이제 나라에서 주체적으로 키우는 나라 동네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세종시로 이주를 하시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인구 10만을 간당간당 버티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됐는데요. 지금 만약에 3천 명이라는 사람이 한 번에 다른 곳으로 나가신다. 그럼 이것도 공주시에 되게 큰 타격이거나 큰 일인데요. 하물며 그 백제 시대에 한 번에 3천 명이라는 노동력이 생실이 됐다는 건 나라가 휘청거릴 수 있는 아주 큰 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학자들이 그 삼천궁녀는 이제 좀 맞지 않지 않을까. 신라가 백제를 멸망하게 만들었으니까 그에 맞는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산성이 그렇게 망한 백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64년 동안 공주라는 곳이 백제의 수도로 있으면서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할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공산성은 관광객들에게는 세계문화유산 또는 문화재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지만요. 공주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에게는 문화재보다는 소풍, 백일장 이런 친근한 곳으로 이미지가 더 강하기도 한데요. 왕이 사셨던 왕성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그 왕성이라는 걸 격화시키게 하고 싶어서 지금의 추정 왕궁지라고 불리는 곳에 벚꽃을 많이 심고요. 산성공원이라고 부르게 시키고 야유회나 소풍을 많이 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주의 어르신들은 지금도 공산성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시고 산성공원이라고 얘기해야지만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주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 중에서는 모두 공산성으로 소풍을 오셨고요. 야유회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공산성 관련된 좋은 기억들은 한두 가지씩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찍었던 기념사진도 다 갖고 있는 그런 기념적인 장소기도 한데요. 나태주 선생님이 사대부고 3학년 때 공산성에서 열린 백일장에 출전하셔서 대상을 받으신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주 사람에게는 문화재 또 백제 관련된 유적보다는 나의 어린 시절에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곳으로 공산성이 또 많이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백제랑 관련해서만 공산성을 또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백제 이후로 공산성이 또 공주에 살았던 백성들이나 공주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공산성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렇게 여러의 역사가 켜켜이 쌓이는 곳이 공산성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네스코에 지정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강변에 성벽이 유실이 됐대요. 그래서 유실이 된 김에 발굴 조사를 하자 하고 백제의 성 안쪽을 들여다봤더니 백제 시대의 토성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대요. 그 토성 안에서 백제 시대의 유물, 통일신라 시대의 유물, 또 6.25 때 총알 같은 것이 그 성벽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유네스코 위원들한테 보여주면서 이 공산성은 백제 시대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다. 그 후에도 이렇게 역사가 켜켜이 잘 남아있는 곳이다. 이거를 또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해설을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이게 이제 공산성이 또 기록에도 남아 있어요. 무왕이 부여의 성을 왕성을 수리하는 동안 또 공산성으로 오셨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또 의자왕이 나당 연합군에 쫓겨서 마지막으로 피신을 오셨던 게 바로 또 공산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이궐의 난을 피해서 인조 임금이 5박 6일 동안 피난을 오셨던 것도 바로 공산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는 이 공산성이 피난 맛집이고 힐링 장소가 아니었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왕하고 관련된 일화들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공산성 들어가시면 공북로 앞에 넓은 평지가 있는데요. 공산성 내에서는 가장 넓은 평지인데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공주로 이사 왔을 때 거기 보니까 세 집이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문화재 않아서 사람들이 생활을 하지? 하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임진왜란 이후로 한 집, 두 집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다가 가장 많을 때는 100집이 그 안에서 생활을 하셔서 성안마을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성 내에서는 가장 늦게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성안 마을에 사시던 분들이 성 밖으로 다 이주하신 다음에 발굴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공주대학교 그 최연숙 학예사님이 이연숙 학예사님인가요? 최연숙 학예사님인가요? 예, 이연숙 학예사님 발굴 조사를 주도를 하셨는데요. 포크레인을 가져와서 땅을 파도 뭐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에이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포크레인 기사가 한 번 더 파라고 이렇게 하고 딱 팠는데 그때 백제 유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게 자료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왕을 보필하던 신하들의 생활 공간, 서고 또 목각고라고는 이제 저장 시설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 목각고에서 썩지 않은 목 공구들, 나무로 된 공구들, 또 쌀 껍데기, 조 껍데기, 살구 씨 껍데기, 뿔소라 껍데기, 버꿀 껍데기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백제 시대의 먹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금강에서는 나지 않는 뿔소라, 버꿀 껍데기가 발견이 되니까 왕이 사셨기 때문에 서해바다 따라서 진상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목각고에서 이것이 다량으로 발견이 되면서 공주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혹시 공주의 먹거리 유명한 거 뭐 있는 거 아시나요? 맞습니다. 밤 껍데기가 다량으로 그 목각고 안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공주 사람들이 역시 백제 시대 때부터 밤은 공주였구나 하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였는데요. 그 밤 껍데기가 지금 우리가 먹는 밤 껍데기보다 크대요. 어린아이 3-4살의 주먹만큼 크다고 하니까 원래 토종 밤은 더 컸는데 이게 품종이 개량되면서 지금의 좀 사이즈로 작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제주도민인데 귤을 돈 내고 사 먹으면 친구가 없다는 뜻이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딱 생각해 보니까 저도 2000년대 초반에 공주로 이사 오고부터는 돈을 내고 밤을 사 먹은 적이 없어요. 왜냐면 친구들 중에 다 밤산이 있어서 매년 잘 얻어먹고 있는데요. 그럼 공주 사람들은 밤을 언제 사냐? 바로 외집분들한테 주로 선물할 때 밤을 많이 사시죠. 근데 우리 공주 사람들은 아무 밤이나 사시지 않죠. 바로 옥광이라고 하는 품종을 주로 사서 선물을 하는데요. 이 옥광이라는 품종이 옥황상제한테 진상했다. 뭐 이런 뜻으로 붙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아주 많지가 않대요.
많지가 않은데 당도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주 사람들은 밤 가게 가서 옥광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걸 구입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구입할 일이 있으시면 옥광 달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북로 앞에 평지에서 발견된 것 중에 아직 일반인에게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57 갑옷과 말 갑옷이 출토가 됐는데요. 그 사람의 이쪽에 보이는 저 갑옷이 숫자가 써 있었대요. 글씨가 써 있었대요. 무령 왕릉의 묘지석에서 정확한 기록이 나온 것처럼 저 57 갑옷에서도 기록이 발견이 됐는데요. 빨간색으로 정관 19년을 가리키는 기록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봤더니 당태종 연호였대요. 그게 바로 의자왕이 나당 연합군에 쫓겨서 마지막으로 피난을 오셨을 때의 연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성 안에서 전투가 있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공북로 앞에서 발견된 백제의 집터 자리에서 불에 탄 화살이 다량으로 발견이 됐고요. 그 화살이 땅에 딱 꽂힌 위치가 공산성 밖에서만 활을 쏴야지만 꽂힐 수 있는 위치였다고 해요. 그래서 기록엔 남아있지 않지만 공산성 안에서 전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때 의자왕이 이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는 제사 같은 걸 지내면서 저 갑옷을 땅에 묻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국립박물관에서 보존 처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공산성 안에서 또 출토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또 연주 시간이 있어서 제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아쉽게도 노을을 배경으로 성곽 밝기 하는 것이 저의 주 임무인데 비가 와서 간단하게 여기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혹시라도 공산성의 노을을 배경으로 성벽을 걷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토요일 날 저희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니까 그때 오셔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